자, 전기회로라는 것은 도선을 따라서 전하가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를 우리는 회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배울 부분은 전류, 전압, 저항, 그리고 저항의 연결이에요. 자, 첫 번째. 전류 I. 단위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전류라는 것은 도선의 어떤 한 지점을 단위 시간당 통과해간, 이동해간 전하의 양을 우리는 전류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대로 공식화하면 전류라는 것은 시간당 지나간 전하의 양, 즉 시간당 지나간 전자의 수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1쿨롱이라는 전하가 지나갈 때를 1암페어라고 해요. 얼마나 지나간 거냐면 이게 1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지나간 것을 우리는 1암페어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류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우리 요게 이제 도선이라고 치자고 쳐. 실제로 도선을 이루고 있는 도체는 금속 원자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금속 원자들이 양이온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요렇게 전압을 줄 수 있는 건전지 같은 걸 연결해 주면 건전지 긴 게 플러스 극이다, 그지? 맞죠? 그러면 이 도선의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전위를 띠게 될 것이고, 그럼 실제로는 이 안에서, 도선의 안에서 자유전자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해 간다고. 이거를 어떤 도선의 여기를 통과하는 1초에 몇 개나 통과했느냐를 따지고 있는 게 전류라는 거지. 즉 전자가 얼마나 잘 흐르냐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시간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빠르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는. 자, 그렇다면 요 전류의 개념을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 전하량 Q. 얘는 이제 단위가 대문자식 쿨롱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옛날에는 요거 외우게 시키고 전자 개수, 전하의 양을 계산시키고 많이 했는데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실제로 계산은 좀 잘 안 시키는 편이긴 해요.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도선의 한 곳을 통과한 총 전하의 양을 전하량이라 그래.
그러면 공식으로는 어떻게 된다? 요 공식이 바뀌겠죠? 맞지? 어떻게? Q는 I 곱하기 T가 되고, 맞죠? 공식으로 적으면 결국 1쿨롱이라는 것은 1A 세컨드가 되고, 맞죠? 어떻게?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요거 외우기도 많이 했어요.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걔들 이제 이렇게 외우기도 많이 시켰죠. 일성이 시발로마 새끼는 6.25 일으킨 18 개새끼 에미나이라고 외웠습니다.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이거 외웠어야 돼요. 요즘은 안 외웁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전하의 양은 전자가 얼마나 많이 지나갔느냐, 총. 얘는 1초에 얼마나 잘 지나가고 있느냐, 요 둘에 대한 개념인 거지. 자, 여기서도 우리 정전기처럼 세 번째 개념이 뭐가 나오냐면, 전하량 보존 법칙과 전류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기 회로에 움직이는 거, 자, 흐르고 있는 거는 전하입니다. 사실은 전자예요. 지금 요거 봐봐. 여기서 전자들은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향해 움직이고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방향이 반대야. 이거 조심해야 돼. 왜 이렇게 됐냐면 전기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건 언제부터인지 알아요? 언제부터예요? 전기라는 개념이 단어에 시작된 거. 어느 시대쯤일 것 같아? 인간들이 전기적인 현상을 알게 된 시점. 근데 전기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 일렉트로닉스, 일렉트로니카. 이 단어의 어근을 추적해 올라가면 그리스 이집트 시대까지 갑니다. 그리스 이집트의 4대 문명이에요. 4대 문명. 그때 이미 엘렉트라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가 있어요.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가죽에 호박석이라는 게 있어요. 뭐야, 호박석이? 송진이 굳어서 만들어진 광물 비슷한 거예요. 일종의 천연 플라스틱입니다. 그거를 동물 가죽에 막 이렇게 문지르면 어떻게 되느냐? 정전기가 생겨서 반짝반짝반짝반짝 스파크가 튀어요. 그 현상을 가리켜서 엘렉트라라고 했고, 그 개념이 알려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개념의 전기 개념은 근대가 맞긴 하지. 자, 어쨌거나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는 문제가 뭐냐,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동안, 자, 꼬마 전구에서는 빛이 나죠. 꼬마 전구나 LED에서는. 저항에서는 열이 나고 전동기에서는 운동을 시키잖아. 그런 일들을 시키더라도 전자가 소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전하가 사용되는 건 아니야. 그 전하들이 운반해준 전기 에너지가 쓰이는 거지 전자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직렬이라고 부르는 개념. 저항을 이렇게 깔아 놔도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10쿨롱이 들어갔다면 저항을 지나도 몇 쿨롱이 지나간다? 10쿨롱이 지나가는 거예요. 또 저항을 지나도 몇 쿨롱이 지날 거다? 10쿨롱이 지나간다는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얘가 지나가는데 5초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지점을 지나는데도 몇 초 걸린다? 5초 걸려요. 여기를 지날 때도 5초 걸려요. 왜냐하면
도선의 전자라는 게 건전지에서 출발해서 삥 도는 게 아니고 이미 도선 안에는 전자가 가득 차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건전지의 힘으로 한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앞친구 어깨에 손 올리고 기차 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2A죠. 여기도 몇 암페어? 2A. 여기도 경화로 그냥 나누면 되겠다. 2A. 요 세 지점의 전류가 모두 같잖아. 맞지? 그래서 직렬 연결일 때 전류는 각 부분의 전류들이 전부 다 일치한다라고 쓰게 되는 거야. 대신에 병렬일 때는 자, 이런 겁니다. 요쪽으로 들어간 전류가 10쿨롱인데 전하가 위쪽으로 지나간 전하가 6쿨롱이에요. 그럼 밑으로는 몇 쿨롱이 지나갈 거다? 그치. 4쿨롱이 지나가겠지. 전자 개수니까. 예를 들어 100명이 들어갔는데 위로 60명이 지나가서 밑으로 몇십 명 지나간다? 40명 지나가는 거죠. 다시 만나면 몇 명이 나온다? 다시 100명 나오죠. 다시 10쿨롱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요게 똑같이 5초 만에 일어났다면 전부 다 여기가 2A인데 여기는 1.2A, 여기는 0.8A, 여기는 다시 2A가 되죠. 맞지? 자, 병렬일 때는 결국 어떻게 된다? 전체 전류라는 녀석은 요거 두 개 합한 거잖아. 각 부분, 병렬인 부분의 전류의 합계와 같다는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전하량이 회로에서 보존이 되기 때문이다. 오케이? 자, 일단 요거 빨리 정리. 자, 두 번째 전압. 내가 알고 있는 한 거의 유일무이할 겁니다. 단위와 기호의 글자가 같아요. 전압이라는 개념은요, 정기적인 압력, 아까 말했던 도선의 전하가 흐를 수 있게 밀어주는 힘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는 기전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기가 달릴 기자예요. 전하를 한쪽으로 흐르게 하는 능력.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은 전위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유지시켜주는 장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서 사용하는 능력은 전하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전하가 운반한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즉 전하들한테 이만큼씩 에너지를 주면 얘네들이 회로를 흐르면서 그 에너지를 쓰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전구나 LED에서는 불을 켜주고, 저항에서는 열을 내주고, 전자석에서는 자기장 만들어주고, 전동기에서는 운동에너지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방금 말한 이 전위차, 이 전위차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 우리 건전지 하나가 1.5V 보통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 도선 들어가기 전 요쪽의 전압이 만약 위치 에너지가 E0였다면 요 건전지를 통과한 다음 요쪽의 에너지 값은 E0 플러스 1.5만큼 건전지 하나 통과하면서
원래 전류 흐르는 방향으로 통과했잖아. 그러면 그거 높이만큼 전압 즉 위치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거야.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한다면 우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직렬 두 개를 직선으로 연결하면, 세 개를 연결하면, 맞죠? 두 개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할 거다? 3V. 세 개면 4.5V라고 할 건데, 결국 이 이야기는 뭐다?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압은 증가하고 대신에 수명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한 개랑 똑같다는 거야. 즉 직렬로 건전지를 연결한다는 것은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한 번에 쓰기 위해서인 거죠. 병렬로 연결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여기랑 여기 전압 차이가 1.5V 차이가 나죠. 맞지? 여기랑 여기 차이도 1.5V 차이가 나잖아. 그런데 여기에 전압이 같고 여기에 전압이 같잖아요. 맞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전압의 차이는 몇 볼트 차이? 1.5V 차이가 나겠죠. 이해가 돼? 그래서 병렬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개수가 늘어도 전압은 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뭐가 는다 얘네들은? 수명이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안전이라던가 생명과 관련된 보조장치들은 병렬로 연결해 놓는 게 유리하겠죠. 대표적으로 뭐 광산에 일하시는 분들, 여기 헤드랜턴 같은 거 비상용으로 긴급할 때 써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럴 때는 얘네들이 어떻게? 갑자기 꺼지거나 하면 안 되겠죠. 자, 요게 이제 건전지고요. 자, 이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로 전압계, 전류계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김새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자, 요쪽에 보통 빨간색으로 플러스 단자가 있고요. 검은색의 마이너스 단자가 2개 혹은 3개 정도 놓여져 있습니다. 보통 전류계라면 여기에 A 밑에 직선으로 그어져 있고요. 요 기호의 뜻은 뭐다? 직류 전류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각 마이너스 단자 밑에 50mA, 500mA, 5A라고 적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적혀 있는 요 값들의 숫자들은 여기 제일 끝쪽 라인에 적히게 돼요. 5, 50, 500.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예를 들어 바늘이 여기 4를 가리키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단자의 전선이 여기에 꽂혀 있다면 4A, 여기 꽂혀 있다면 400mA니까 0.4A, 여기에 꽂혀 있다면 40mA니까 0.04A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요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아까 우리 전류는 직렬해서 어땠다? 일정했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해야 되고요. 반드시 저항이 하나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저항이 들어가든지 꼬마 전구가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건전지랑 1대1로 바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류계 전압계 공통사항이에요. 건전지의 플러스를 이쪽에 꽂아야 됩니다. 건전지의 플러스 쪽 전선이. 그럼 이쪽에서 가면 마이너스 전선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큰 값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면서 측정을 해야 돼요. 과도하게 전류되면 바늘 꺾어져서 바늘이 요 최대값 넘어가서 고장납니다. 바늘이 거꾸로 돌아갔다면 내가 극연결을 반대로 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전압계도 똑같아요. 똑같이 플러스 단자가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2개 혹은 3개 있을 거고요. 여기에 눈금 있는 거 똑같고 예를 들어 3A, 15A면 1, 2, 3, 빵 5, 10, 15 요렇게 적혀 있겠죠. 그 다음에 전압계니까 V 바 적혀 있겠지. 극연결은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 여기 봐봐. 직렬 같은 경우는 전압이 계속 더해졌죠. 맞지? 근데 병렬일 때는 여기나 전압이 일정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압계는 병렬에서 일정했기 때문에 전압계는 저항이나 회로랑 병렬로 연결합니다. 병렬 연결한다는 거는 직접 연결해도 가능하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 마지막이 저항입니다. 저항은 기호 R. 특이하게 단위가 영어 알파벳이 아니라 그리스어 알파벳입니다. 부르는 건 옴이고요. 오메가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저항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첫 번째로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가 저항입니다. 아까 우리 도선 이야기할 때 이 도선을 이루는 금속 원자들이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마이너스인 전자들이 움직일 때 우리는 전자 반대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런데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원자들이 그 자기가 가진 온도에 비례해서 이렇게 열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온도가 높으면 더 활발하게, 온도가 좀 느리면 좀 천천히.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실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전자가 이렇게 튕기는 일이 생기는 거야. 충돌을 하게 되면 실제로 지나가는 정도, 잘 지나가는 거에 방해가 되겠지. 아까 우리 전류라는 개념은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빠르기라는 개념이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충돌에 의한 방해 요소가 생기고요. 그 부분을 우리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전류와 저항이 반비례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래서 이때 저항의 크기는 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 중에 하나인 비저항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요 부분입니다. 비저항보다는 요 뒤에 부분이에요. 자, 여기가 면적 S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거든요. 즉 무슨 소리다? 큰 저항을 찾으라면 가늘고 긴 거 찾으면 돼요. 작은 저항은 굵고 짧은 걸 찾으면 됩니다. 단 같은 재질일 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요거의 심화가 뭐로 나오느냐? 이건 딱 너희들 학교 시험 100%입니다. 저항 R0를 반으로 잘라 접으면 4분의 1로 줄어요. 반으로 잘랐으니까 길이가 반이 되니까 저항이 반이지. 그 반동가리를 병렬로 연결하니까 접촉면이 2배가 되겠잖아. 단면적이. 그래서 또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접으면 저항의 크기가 4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 말은 뭐다? 2배 길이로 늘리면 물체를 쭉 잡아 늘려서 길이를 2배로 만들면 그 저항 값은 몇 배로 간다? 4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요거 잘 물어봅니다. 그러면 3배로, 세동강 내서 접으면 어떻게 돼? 6분의 1이야, 9분의 1이야? 9분의 1이 됩니다. 3배로 늘리면 9배가 되겠죠. 제곱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지? 자. 길이만 늘리는 게 아니죠. 그 원통형 금속 막대를 쭉 늘리는 거지. 그럼 총 질량은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길이만 2배가 돼야 안 돼. 길이가 2배인 다른 저항을 들고 오는 거죠. 그거는 늘리는 게 아니라. 알겠지? 아니 그냥 만약에 똑같은 저항을 하나 더 직렬로 붙이면 2배죠. 똑같은 저항을 병렬로 붙이면 반이고. 근데 반 잘라서 접은 거랑 접은 거를 다시 이렇게 편 거잖아, 결국. 이렇게 되면 4배가 되는 거지.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개념이, 저항의 두 번째 개념이, 전하가 운반해주던 위치 에너지 있죠.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그 전위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되게 만들어요. 사실 요게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저항 크기가 R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일 때, 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이 떨어지는 전압의 크기는 마이너스 I 곱하기 R. 즉 V는 IR이라는 소리예요.
즉 감소되는 전압의 크기는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건전지 전압이 V, 올라가는 전류가 I, 얘가 R이면 이 저항도 I가 흐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요 부분의 전압이 낮은 곳, 요 부분은 전압이 높은 곳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우리 요 낮은 곳의 전압을 E0로 한다면 한 바퀴 삥 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플러스 V, 여기서 마이너스 IR. 맞지? 그러면 결국 V 마이너스 IR은 0. 따라서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가 되죠. 우리는 얘네들을 가르쳐 뭐라 부른다?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 실제로 저항이 연결될 때 여기가 R1, 여기가 R2, 여기가 V, 여기 흐르는 전류.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I라면 여기도 I, 여기도 I가 흐를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회로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해 보면 V 마이너스 IR1 마이너스 IR2는 0. 맞죠? 넘어가면 V는 I에 R1 플러스 R2. 근데 이때 V가 뭐가 된다? I 곱하기 R이 되잖아. V는 IR이었으니까. 그러면 양변에 I를 약분하면 저항의 크기는 각 저항 합의 크기와 같다. 즉 직렬로 연결할 때는 저항이 점점 커지죠. 길어지는 효과가 나잖아. 생각해보면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R1, 여기 R2니까 길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는 거죠. 맞지? 자, 요렇게 이제 병렬로 본다면, 병렬 다 세로에 나오나? 그림에? 여기까지 나오네. 자, 여기 V, 여기 R2, 여기 R1. 자, 생각해보면, 여기가 전압이 낮은 곳, 여기가 전압이 높은 곳이잖아. 그럼 어떤 식들이 나오냐면, 일단, V는 I1 곱하기 R1. 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1, 여기 흐르는 전류 I2, 여기 올라가는 전류가 I. 맞지? 그 다음에 V는 I2, R2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식이 뭐가 되냐면 I는 I1 더하기 I2라는 우리 병렬 전류식이 나오는 거지. 맞죠? 근데 봐봐. 요 식에서 I1은 R1분의 V가 되고 요 식에서 I2는 R2분의 V가 되지. 맞죠? 이렇게 조합해보면 뭐가 돼요? 요 식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게. 뭐? R분의 V는 R1분의 V 플러스 R2분의 V니까 어떻게 된다? 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 역수 합과 같다가 되는 거고. 병렬의 경우 그림을 생각해 보면 요렇게 연결되니까 결국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가 나는 거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정리. 그치. 그치. 좀 이따 그 계산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요거 필기. 자, 실제 문제, 회로 문제에 적용하기에 앞서서 방금까지 나온 걸 정리하자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있어서 전류의 경우 직렬에서는 어땠다? 다 일정했죠. 맞지? 대신에 병렬에서는 어땠다? 각 부분을 합한 것이 전체 전류였죠. 근데 전압에서는 어땠다? 반대가 됐지. 맞죠? 오히려 병렬에서 전압이 어땠다? 일정하게 잡혔다. 그런데 저항에서는, 직렬에서는 각 저항을 합한, 저항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커지는 저항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 병렬에서는 얘는 좀 특이하니까 각 저항 역수의 합으로 가는 것이 저항의 역수기 때문에 저항이 붙으면 붙을수록 저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요 개념들을 일단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 표 정도는 외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회로를 풀 때, 저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 숫자를 하나씩 말해보자. 숫자, 너무 큰 거 말고, 한 1부터 한 10 사이에, 아무 숫자. 11? 10이라고 3. 자, 요런 경우 한번 볼게요. 전류계는 아까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 말은, 자, 전류계는 이제 여기에다 놔도 되고, 여기 아무 데나 놔도 됩니다. 대신에, 자, 여기가 지금 우리 건전지 플러스 극이잖아. 그러면 요렇게 따라가면 여기가 전류계의 플러스 극. 요렇게 따라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리고 전압계는 요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 설치하면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재는 거. 요렇게 설치하면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재는 거. 만약에 요렇게 설치하면 이 전체의 전압을 재는 거. 즉, 이 건전지 전압을 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전압계를 연결한다고 해도 아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였지.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겠죠? 요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일단 건전지의 VIR을 요렇게 해서 전체 값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돼요. 얘가 만약에 28V라고 칩시다. 나눠 떨어지게 하려고 일부러 배수 고른 거예요. 직렬회로잖아, 이거. 직렬회로잖아요. 직렬회로는 얘가 1번입니다. 저항이. 전체 저항의 값을 계산할 수 있죠. 요거 두 개 더하면 되지. 몇 옴이다? 14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류의 크기는 R분의 V. 바로 보이지? 2A인 거 보이죠? 이렇게 했을 때 각 저항에도 어떻게 VI11
VI22 적어주시면 돼요. 응? 근데 봐봐. 여기 2A는 직렬해서 전류가 다 같다 그랬잖아. 그럼 얘도 몇 암페어? 얘도 2A가 되지. 맞죠? 얘 옴. 그러면 11 곱하기 2는 여기 몇 볼트? 22볼트가 되죠. V는 IR. 자, 여기도 V는 IR이니까 몇 볼트? 6볼트. 자, 요거 두 개 더했더니 28볼트가 나오죠. 요런 식으로 각각의 저항에서도 회로 전체의 값에서도 옴의 법칙이 적용이 되도록 맞추면 됩니다. 오케이? 직률은 이렇게 풀면 되고, 병렬은 솔직하게 나오는 값이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자, 병렬의 팁을 하나 드릴게요. R1 = R2일 때 두 저항의 크기가 똑같은 걸로 병렬 연결이 될 때 그 합성 저항은 2분의 R1이 됩니다. 그냥 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R1이 3의 R0, R2의 크기가 6의 R0. 무슨 소리다? R1과 R2가 3대 6, 1대 2인데 여기서 조심해. 내가 일부러 3대 6이라고 적은 거예요. 3의 배수, 6의 배수일 때 이때는 그 합성 저항은 2R0가 됩니다. 무슨 소리다? 3옴, 6옴이면 2옴이 된다는 소리고 15옴, 30옴이면 10옴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 값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쉽게. 그리고 중등에서는 딱 요 두 가지 패턴 말고는 병렬에서 문제가 안 나옵니다. 아니면 세 개가 적혀 있다면 세 개를 조합하면 요렇게 요 둘 중에 세 개 중에 두 개를 먼저 묶어서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3R0, 6R0, 2R0 이런 거야. 봐봐. R1이 15옴, R2가 30옴이면 지금 R0가 얼마인 거예요? 5인 거죠. 얘가 3R0고 얘가 6R0잖아, 지금. 아니, 그냥 3대 6이라고, 비율이. 그럼 요거는 합성 저항이 15옴이 될 겁니다. 좀 이따 계산해 볼게요. 자, 얘가 일단 30V라고 해볼게요. 이 경우도 똑같아요. V, I, R을 똑같게 합니다. 여기도 V, I, R, 1, 1, 1. 여기도 V2, I2, R2. 돼 있죠? 병렬은 얘가 1번이에요. 전압을 맞추는 겁니다. 얘가 30V니까 여기도 몇 볼트? 여기도 맞지? 그러면 여기는 몇 암페어? 15분의 30이니까 2암페어죠. 여기는 30분의 30이니까 몇 암페어야? 1암페어잖아. 합치면 몇 암페어예요? 3암페어죠. 그러면 얼마? R은 I분의 V니까 15. 맞지? 그리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요건 검산해 봐야 돼요. 봐봐. 15분의 1 더하기 30분의 1은 30분의 2 더하기 1이라서 10분의 1이 되죠. 맞지? 근데 얘가 얼마다? R분의 1이니까 따라서 R은 15. 똑같게 나오죠. 알겠어요? 요 정도 계산만 할 수 있는 정도면 회로 푸는데 지장이 크게 없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집의 전자제품들은 직렬로 연결해놨을까요? 병렬로 연결해놨을까요?
병렬로 연결해놔야 돼. 왜? 병렬로 연결해야 어떻게 연결하든지 모든 전자제품에 동일한 필요한 전압을 걸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직렬로 연결했다면 그 중에 하나 꺼버리면 다 꺼지잖아. 근데 병렬로 연결하면 하나를 끄든지 말든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그냥 작동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